안녕하십니까. KB자산운용 ETF팀 육동휘 인사드립니다. 벌써 2월 중반인데요. 베이지 올림픽 때문에 사실 밤에 불끈불끈 화나는 일도 있으시고 혹은 통쾌한 일도 있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2월달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스포츠 축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겨울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에 월드컵까지 이러한 일들 뜬 눈으로 지새우는 그러한 일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 인내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공부를 더 하는 주식에 대한 공부 혹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시장이 저점을 찍고 좀 회복될 때 더 좋은 투자 성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좀 적합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 새싹이 움트는 시장 글로벌 수소경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월 중순에 벌써 새싹이냐라고 하시는데 좀 빨리 준비해야죠. 원래 준비하는 측면에서 봄을 위해 주식시장의 봄을 위해 준비하는 수소경제 투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 처음 보시게 되면 그 글로벌 수소경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그 저자, 경제학자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스갯소리를 종말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요.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이러한 책들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치기도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지 사회학자인지 혹은 과학자인지로도 의심케 한 엔트로피라는 책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러한 책을 쓴 그러한 미래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초반에 쓰여진 책인데요. 제레미 러프킨이 수소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어봤고 최근에 나오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절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기는 좀 힘들었었는데 이 수소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단지 그냥 경제학자나 사회학자 혹은 사회운동가라고 말하기에는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게 2000년 초반에는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술적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20년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예견하고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한 예측 범위가 필요했을 텐데 정확히 이 책에서는 왜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가 수소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지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이라든가 또 종말이죠 이제 석유 시대가 종말할 거고 석유의 매장량이나 혹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각국 세계 대국의 패권 싸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문구는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수소로 갈 수 있다라고 수소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가장 근원의 한 줄은 수소는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소 가운데 가장 가볍고 보편적이다라고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말 다 아실 거예요. 가장 구하기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엔 저장되어 있었던 굉장히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아닌 현 인류가 아닌 전 세대 인류가 저장해 놓았던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원인 석탄과 석유를 통해서 현재 인류가 굉장히 거듭된 산업 발전을 갖췄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에너지가 고갈이 됐을 때 혹은 줄어들 때 어떻게 새로운 변혁을 가져가느냐 에너지에 그런 측면에서의 수소는 가장 가볍고 보편적이다는 말이죠. 그만큼 수소 에너지로서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인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혹은 발전 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궁금증도 많이 표시를 하시고. 그런데 가장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방법은 기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옛날부터 쌓여있던 그 화석 연료를 통해서 현재 기존의 산업의 시스템 내에 있는 화학 산업이라든가 뭐 철강 산업이라든가 천연가스 추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기존에 저희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서 그 내에서 발생하는 수소가 있고요. 왜? 가장 보편적인 원자 기호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천연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을 통해서 얻어내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얻어내는 수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뭐 블루 수소라고도 하고 그 뒤에 말씀을 드리는 걸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수소의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 연료를 통해서 석유를 정제하거나 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부생수소라고 하고 그 부생수소에서 저희가 경계하는 거 있죠. 저희가 되게 싫어하는 거. CO2. 그러니까 탄소를 좀 제외한 탄소를 포집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때 얻어지는 그 H2, H 수소 원자가 바로 블루수소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없이 정말로 뭐 풍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가져다 쓸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전환되는 에너지보다는 저장도 해야 되고 이동도, 운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발생한 에너지 자체를 물에 반영을 해서 물 아시잖아요. 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O를 떼내면 남는 거는 원자기호 H죠 또. H가 남는 수소가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소가 그린 수소다. 이렇게 방식 자체는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수소를 얻어내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투자하는 데 관점에서의 기업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투자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수소가 발생하는 그 과정을 얻어내는 과정을 추출하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2라고 이제 크게 저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소를 가지고 그냥 그 수소가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든 다 적용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수소가 부족한 거 아니냐 혹은 수소가 현재 만들어내는 수소 자체가 깨끗하게 만들어지지 않다 혹은 부족하다 이런 등등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수소라는 것 자체, 수소 경제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라고 보시면 수소 자체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은 뭐 재생 에너지일 수도 있고 원자력에서도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걸 수도 있고요. 화석 연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출해낼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수소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에너지로 넘기는, 뭐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넘긴다든가 운송한다든가 이런 점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수소를 중심에 두고 오른쪽에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들,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암모니아, 비료, 뭐 기타 등등 난방까지 해서 수소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왼쪽에 수소를 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리고 수소를 가스관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뭐 이동시키는지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생산, 운송, 활용까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수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생태계, 그 전체를 수소 경제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는 것든가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해서 그냥 배터리가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다른 쪽에서 사용했던 배터리처럼. 그렇지만 수소는 수소의 자동차라든가 혹은 수소 배터리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가 발전소예요.
이 배터리 자체에 충전재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수소를 넣어주고 그 수소가 물과 만나는 산소하고 만났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그래서 나오는 결과적인 것들은 물, 이 합쳐질 때 만나는 에너지를 갖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러한 배터리, 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배터리하고 사실 수소 연료 전지하고는 다른 느낌인 거죠. 이렇게 수소가 단순히 배터리나 어떤 활용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저장 공간이라든가 혹은 충전 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이클에 있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통해 발생한 수소도 혹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기업들 등등의 모든 기업들이 다 참여가 가능한 생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최근에 이슈화된 뉴스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당연히 세계 1등 산유국이죠. 아직까지도 사실은 기름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석유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이렇게 원유 수출국으로서의 저장된 그런 현금을 가지고 네옴 수소 프로젝트라고 하는 수소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에 거의 이제 완공이 될 거라는 목표로 해서 준비 중인데요. 이 네옴 수소 프로젝트의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헬리오스 그린 퓨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질소와 결합하여 암모니아로 만들고요. NH3입니다, 원적이요. NH3. 암모니아는 이제 수소가 너무 가볍고 이제 기체이다 보니까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거나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힘들죠, 석유처럼. 그러니까 질소하고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 암모니아 자체를 각국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암모니아를 받아서 다시 수소로 분해를 하는, NH에서 N을 띄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 이 온전한 수소를 가지고 어떤 다른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에 충전하는 이런 각국의 수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네옴 수소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에어프로덕츠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수소 관련 기업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약을 통해서 건설에 들어가 있고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서울 면적의 뭐 60배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큰 동네를 전부 다 이 수소 경제 생태계에 맞춘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우디 바닷가 해안에 풍력 발전소가 돌고 이 얻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또 만들고 그 수소를 질소와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수출해서 수익을 얻는, 사실 이들이 아직까지도 매장량이 그렇게 많은 석유 원유국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혹은 왜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출하고자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그 패권,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내가 수출하는 그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석유를 갖고 있음으로써 이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현재 오만이라든가 원유를 갖고 수출했던 기업들이, 현재 중동의 기업들이 굉장히 이 암모니아 수출,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된 수소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뛰어들고 있는 산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분위기 바탕으로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긴 했습니다. 수소 자동차라든가, 수소 상용차라든가, 수소 발전기, 발전소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좀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가졌었다면, 사실 해외에는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수소를 생산하는, 그리고 생산해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저장이나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발전 과정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수소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약간의 시각의 관점을 보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KB스타에서도 수도 경제 테마라는 국내 수소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수소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수소 경제 기업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트렌드라고 하는 뭐 메타버스 투자 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시죠?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뭐 뒤처지거나 앞서거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메타버스라는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 뭐 컨텐츠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들 많이 있다면 미국이나 그런 유럽 기업들은 또 다릅니다. 이 플랫폼 기업에 더 특화되어 있다던가. 두 번째로 글로벌 제약사와 한국에 있는 제약사하고의 성격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죠. 어떤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약사들이 어떤 신기술을, 신약을 개발을 해서 연구 과정을 굉장히 오래 거쳐서 여러 가지 임상 실험들을 통과해서 하나의 신약을 만들면 그 약들을 어떻게 보면 다 싹 가져가는 외국의 대형, 사실 제약회사라기보다는 플랫폼 회사 같아요. 미국에 있는 뭐 제약회사들을 보면 본인들이 개발하는 약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을 하면 딱 가서 사가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 회사 같이, 사실 글로벌 수소 기업들도 약간 느낌이 뭐 제약회사나 그런 회사처럼 덩치가 큰 에너지 회사들이 수소 관련된 기업 혹은 나라와 국가와 계약들을 체결을 하면서 약간 플랫폼화 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 수소 경제 프로젝트도 에어프로덕트라는 미국의 수소 회사하고 에너지 회사가 큰 목적을 가지고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글로벌 수소 관련 기업들도 이러한 대형 생산 및 그런 운송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 분야별로 보면 사실 활용, 뭐 운송, 유통, 저장, 뭐 생산 이렇게 제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약 우리나라 돈은 2,000조가 넘는 2,2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생산, 저장, 뭐 활용, 요 세 산업 전체적으로 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에는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어디가 자기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디에 제일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 고민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현재는 투자를 통해서 뛰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석유화학회사, 과거 이제 뭐 대기업들 계열의 석유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탄소 포집 장치를 이제 산업 단지에 설치를 하고 공장을 짓고 혹여나 그리고 터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쪽에 생산에 열을 가해서 그 올려진 에너지를 가지고 또 수소를 포집하는 이런 형태의 생산과 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열을 내는, 에너지를 내는, 그러면서 물이 떨어지는 이러한 배터리들이 있는데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들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H기업의 그룹인 효성 같은 경우에는 운송할 때 들어가는 이 가스통 있죠. 통에 탄소 섬유라고 해서 이 통에 재질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또 만드는. 그래서 사실 뭐 생산, 저장, 활용 전부 다 자기 특화된 산업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에어리퀴드라는 기업 자체는요, 의료화학, 원래 기존에 뭐 많은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의료화학, 뭐 전기, 전자 쪽 관련된 산업들을 다 영위하고 있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를 그대로 이용해서 수소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필수적으로 수소경제가 커질 거기 때문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산업,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산업을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산업을 전환해서 수소와 관련된 산업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에서도 지금 수소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 글로벌 수소 경제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저희 KB스타에서 글로벌 수소 경제에 투자하는 E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 자체는 KB스타 글로벌 수소 경제 인덱스 ETF인데요. 추종하는 회사명, 지수명 자체를 저희가 붙이다 보니까 뒤에 영어가 좀 붙어 있긴 합니다만 이 기초지수, 저희가 추정하는 기초지수는 인덱스 하이드로젠 에코노미 인덱스라고 해서 그 수소, 정말로 수소 경제에 특화된 기업들 뽑는 그러한 지수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재생에너지나 이러한 부분들 친환경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겪었었죠. 2020년 말에.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는 S&P 500이나 나스닥의 시장 지수를 추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크게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수는 이 수소경제, 하이드로젠 에코노믹에 수반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 지수 자체는 사실 1년에 4번씩 종목 변경을 하면서 1년에 1번 그리고 4번씩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종목 변경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전체적인 투심이 지금 친환경주들에 대한 투심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소, 글로벌 수소를 대표하는 지수는 저희 KB스타가 이번에 글로벌 수소경제 테마 ETF가 준비를 한 이 지수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전 시장, 인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다 스크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료 보시게 되면 여기 세 번째 수소 비즈니스 관련 매출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눕니다. 퓨어, 그러니까 정말로 수소 관련된 회사다. 수소 비즈니스 관련 회사야. 이게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꽈지라고 해서 관련 기업이야. 그래, 관련 기업. 수소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업. 근데 매출 자체가 20에서 50% 가까이 매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관련 매출이. 이 두 번째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널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 비즈니스 관련된 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미래에 더 클 수 있어 보이지만 현재는 매출의 20% 이하를 차지하는 그 기업이 발생하는 매출의 20% 이하를 차지하는 이러한 형태로 분야를 나눠서요. 기본적으로는 퓨어만 담습니다. 근데 퓨어를 담으려고 봤더니 30종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투자하는 종목에 30종목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 2등급인 쿼지에 있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담고 그것도 했는데도 30기업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널의 그룹에 있는 속한 기업들을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나눈 이유는 아시다시피 단순한 시가총액 방식으로 기업들을 담다 보면 한 종목에 쏠림이 되거나 혹은 기존의 수소 관련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회사나 화학 회사들도 많이 지금 진입해 있고 기존의 유틸리티를 담당했던 회사들 각국의 큰 회사들이 많이 진입을 할 텐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수소 때문에 지금 시총이 커져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출도가 확 올라가면서 수소 관련된 기업으로 편입이 될 때에는 이 종목에 쏠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아니면 수소 관련 매출이 굉장히 작은데 이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로 저희가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8%, 한 종목당 8%이고 순서 자체는 퓨어한 기업들, 수소 관련 매출이 50% 넘는 기업, 그리고 그 다음 20에서 50, 그 다음 20 이하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스크리닝해서 총 30종목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0종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위 테마를 나눠놨습니다. 테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뭐 생산 및 발전, 저장 및 공급, 그리고 연료전지나 배터리 이렇게 코어 3단계에서 그룹 내 순위는 생산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세미코어라고 해서 수소 시스템이나 솔루션, 관련 시스템이나 솔루션들이죠. 그리고 사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굉장히 좀 세부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멤브레인이나 촉매제 같이 전체적인 수소 산업 비즈니스의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 필수적인 그러한 부품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이렇게까지 해서 총 뭐 5개 하위 테마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순서 자체는 1번 코어부터 세미코어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으로 해서 30개 종목을 담습니다. 따라서 멤브레인 및 촉매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멤브레인 및 촉매제라고 되어 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류전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술적인 회사들은 편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코어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시총이 커지다 보면 이 하위에 있는 세미코어에 있는 기업들은 투자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된 국가별이나 그리고 산업별 비중을 산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디 수소 관련돼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생산 비즈니스냐 혹은 뭐 저장에 대한 관련된 비즈니스냐 혹은 뭐 시스템 솔루션이냐 이렇게 해서 산업별 비중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소 생산 및 발전 부분이 가장 큽니다. 38%로. 그리고 현재까지는 연료전지와 배터리,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이겠죠. 활용에 대한 부분에 37% 정도, 그리고 저장이나 운송 공급하는 데 약 13% 정도의 산업별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당연히 이제 현재까지는 미국이 가장 앞선 국가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소 비즈니스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면 딱 아실 거예요. 뒤에 이제 자료들 나와 있겠지만 뒤에 보시게 되면 딱 보시면 종목 코드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은데 종목 코드가 이제 숫자로 시작하는데 6자리 찾으시면 나오겠죠. 지금 12번째 보게 되면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연료전지 회사.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코리아 가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S퓨얼셀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SK D&D라고 하는 SK그룹의 지금 배터리 회사죠. 배터리 부품 회사.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은 30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중에 30개 종목들 뽑는 데 있어서도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는 사실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취임 이후 굉장히 지금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래프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18년부터 S&P 5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 코로나19의 그 샥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 혹은 친환경 기업 모두 다 수소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2020년 하반기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겪었다가 그렇다가 2021년에는 좀 낙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뭐 IT 기업이라든가 지금 성장주들의 조정이 올 1월, 2월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도 이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 뭐 기업들도 같이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턴이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와 관련된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저희가 바람처럼 유행처럼 지나가는 혹은 사이클이 있는 그러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적인 그 사이클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더 미래를 봤을 때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수소 관련된 내용들 앞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화두를 던져드리냐면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마다 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도 또 바뀔 수 있고요. 혹은 지금 투자하신다고 봤을 때에는 매우 적절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관련된 산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는 단순히 종목 공부나
이런 뭐 지수에 대한 내용, ETF에 대한 내용, 요거에 대한 공부보다는 그 전에 지금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앞에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20년 전에 이미 쓰여진 미래학자의 책을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석유 1등 수출국, 전 세계 1등 기업, 1등 매장량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 수소 네온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수소 경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봤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커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 그리고 뭐 원자력도 있겠고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체의 방법들은 현재까지 인류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합니다. 수소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생산한 그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운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가 반드시 필요한 원소다. 이런 측면에서 이 수소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밋빛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2월 중순인데요. 3월 달에 제가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